250만 주짜리니까 2천억 정도면 되죠. 그러면 이제 980만 주의 80%, 그거만 실리면은 일단은 변동성 범위 이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 나와야 돼요. 바로 월요일 날 들어 올려 줄지 아니면 뭐 시차를 두고 움직임을 줄지는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정 회원님들 방에 올려드린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올려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또 기준 잡아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씩 보시면 주말에도 이제 정 회원님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채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 누적 수급 범위를 제가 안 올려드렸나? 올려드렸죠. 누적 수급 범위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의 기준에서는 더 샀어요. 지금 보시면 이 누적 수급 범위가 맨 처음 기준에 놓고 보실 부분이 주력이 누구냐의 기준인데 그럼 매집된 거부터 다시 보죠. 매집된 거부터. 나와봐라 오박. 아이고. 자, 누적 수급이 매집이 된 게 이게 주식수가 몇 주라 했어요? 1억 9,600만 주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이 주식수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억 9,600만 주에 그러니까 약 2억 주라고 잡으면 얼마? 3월 26일부터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2분기 들어서죠. 실질적으로는 3월 말부터지만 2분기 들어서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2분기 들어서서 시가총액이 뭐 어느 정도 형성되고 1조 이상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6% 이상의 매집이 돼. 대단한 거예요. 기관들이 최근에 짧게 차익 실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외국인도 그럴 수도 있지만 기관들이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연기금이 좀 많이 나간 수준이 되고 그리고 뭐 금융투자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금융투자는 뭐다? 증권사예요. 금융투자 얘기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도 여러분들 관심자들 명단에 배제를 하세요. 야 금융투자 오늘 얼마를 샀고요. 확 그냥 막 그냥 증권사예요. 얘는 했지. ETF 상품 했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했지. ELW 했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증권사는 이거 의미 없고 기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기준들 그 스탁론이나 이런 거 썼을 때 이제 기타 금융 저축은행 뭐 이런 거 썼을 때 그리고 이제 투신 쪽의 흐름도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쪽의 수익 확정 부분 반기 말이죠.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 단기간에 올라왔던 종목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기 자기의 실적을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케이스의 물량이 좀 출하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건 누적적인 수급은 외국인이 주예요. 그죠? 6월 24일까지도 외국인이 주였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주력인데 외국인들 이외의 기관들은 매수한 거 자체가 없어 사실상. 6월 24일까지 기관들 해봐야 85만 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의미가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금요일 날짜로 보면 그러면 외국인이 매집을 한 상태인데 외국인이 샀냐라고 했을 때 8% 빠졌는데 외국인이 샀어요. 기간은 80만 주뿐이 매수가 없었는데 얘네들이 팔았어. 연기금의 차익 실현이 이렇게 확정이 됐고 여기 연기금이 자체 운영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이제 그 연기금 쪽에서 위탁을 준 것도 있겠죠. 그럼 연기금 쪽 위탁받은 물량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반기 보고에 대한 실적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나온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이 뭐 어떤 뭐 큰 영향이 있어요? 없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아니 내 돈이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내 돈이 아니야. 뭐 수익의 극대화야. 일단 수익 났으면 파는 거지. 얘네는 기계적으로 평가를 잡고 정리해야 되니까. 응? 뭐 기타 법인 주면 이제 자기가 뭐 개별 매매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뭐 6개월 반기 보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주력에서 매도를 안 했다는 거죠. 외국인이 샀어.
그럼 외국인들의 평단이 얼마예요? 지금 2만 원을 넘겨요. 2만 원을.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 한번 봅시다. 자, 평균 단가를 놓고 보시면 아이고 시간을 지금 역대 막아놔서 못 들어오고 계셨네. 잠시만요. 어차피 야 이거 너무 늦어지는데, 너무 길어지는데. 시간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서 2만 원 넘게는 19,000원 아니다. 2만 원 넘길까? 하나 둘 셋 띠용. 응? 19,000원. 오케이. 19,000원이면 어때? 3월 26일 이후에 6월 27일까지 18,500원 정도에서 19,000원을 넘긴 거야. 19,000원을 넘기면은 우리의 목표 기준에 얼마예요? 5% 에서 10%까지 기준은 30에서 50%죠. 그러니까 50% 손바뀜이잖아. 계속. 개인들은 들 뺏기는 것 같지만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사고. 그죠? 그렇게 손바뀜이 나오면서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이제 50%의 기준을 잡으면 9,500원이 된단 말이에요. 9,500원. 그죠? 50%면. 그렇게 해서 28,500원 정도가 1차적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28,500원.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고점이 고점만 또 막연하게 보신 분들 계세요. 그건 안 되고 고점이 그 당시 기준에선 주식 수가 이제 한 4천만 주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단계별로 주식 수가 늘어났는데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10조를 좀 넘겼어요. 10조를 넘긴 그 흐름은 뭐라 그래요?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동의 유가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경기가 어려운데 수주가 막 튀어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품이 아주 그냥 장난 같지 않은 거품이 쌓여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이제 제 입장에서는 7조 정도를 그 당시 기준으로 꼽는다면 실적이나 모든 거 감안했을 때 나머지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10조까지 올라갔던 부분은 7조 대비 40%, 45%그 정도 추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거라고 보고 이때 차화장 내릴 때 유가 강세 때문에 간 거 아니냐. 다 화학정유 또 삼성 엔지니어링 중동발 금요일 날 뭐 유가도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고 어찌 됐건 7조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본다 그럴 때 3만 5천 원 정도 3만 5천 원 정도를 일단은 펀더멘탈적인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고 그 3만 5천 원을 넘기는 흐름은 시장이 IT와 자동차에서 월등하게 끌어올려 줄 때를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펀더멘탈 대비 오버슈팅. 지금은 오버슈팅이 아니라 지금 이제 화공 비화공 분야에 대한 수주 부분이 계속 부각되죠. 화공 분야는 이제 중동발. 그 다음에 비화공 분야는 삼성전자, 삼성 SDI 생산 라인 증설. 지금 이제 오노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벌써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일정 범위. SDI도 뭐 2차전지 생산 라인 더 확충,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그 부분에 삼성전자의 물량은 40%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60%를 물산이 가져가고 SDI 거는 100%를 갖고 오죠. 결론적으로 그 실적 부분을 올해 이제 한 6조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성장성이 부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집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왜 팔았어요의 기준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하나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인데 그 차익 실현 욕구라는 게 뭐냐면 월말 반기말 효과 부분의 재평가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올라온 종목 단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온 종목 그 종목을 차익 실현하는데 내가 맘먹고 차익 실현하는데 거기에 뭐 일정 범위에 뭐 공매도까지 겹쳐져 있거나 또 혹은 어차피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뭐 20만 주 팔아야 돼. 그럼 20만 주를 나만 파는 게 아니라 옆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팔아. 그럼 나도
빨리빨리 팔아야지 뭐 얘한테만 묶여 있을 필요 있어요? 그런 개념들.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이 무지하게 팔았어요. 처음에 프로그램 쪽이 장중 기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 근데 이제 외국인은 제한적이었고 기관들 쪽에서 그냥 막 파는 거지. 프로그램 매도 기계적으로 성향 잡아놓고 이래 했을 때 매도를 내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30만 주대 중반까지 팔았단 말이에요. 30만 주 중반까지. 30뭐 한 3만 주, 5만 주라고 잡으면 35만 주에서 다시 대상계 34만 주야. 그럼 어떻게 돼? 70만 주 정도를 밑바닥에 다 샀다는 거야. 70만 주 정도로. 누가 샀을까?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반기말에 대한 뭐 연기금 쪽이라든가 저축은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익 확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 성향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대쪽의 급부에서는요. 두 가지의 그 차익 실현과 공매도의 내용이 있다면 반대쪽의 급부에서 주력 창구는 어떻게 해요? 매수다. 주력 창구에서 매수다. 주력 창구 쪽에서는 매수라고요. 응? 그 기준에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매수가 들어온 매수 우위 창구입니다. 25일까지. 24일 것까지만 하는 게 정확한 건데 원래는. 왜냐하면 25일 날 다 때리고 나간 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확인해 봤더니 그건 없더라고. 결론적으로 25일 날 매수와 요게 이제 6월 25일 날 순매수의 기준이고 요게 이제 순매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월 25일까지, 그러니까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수만 보면 되죠. 주력이 누군가. 매도한 걸 뭐 일일이 찾으면 뭐해. 걔들이 다 패고 나간 건데. 나가고 공매도가 있는 부분은 대사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산 게 누적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200만 주 이상, 맥쿼리가 140만 주. 그러니까 줄이 이제 안 거져 있는 거는 파란색 줄은 모건 스탠리가 제일 많이 산 애들인데 매도를 했어. 야, 이거 큰일 났죠. 큰일 하나도 안 났어. 18,000 중가 매도했어요. 18,000 중가. 좀 이따 보고. JP모건이 주력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얘가 50만 주를 사적해버립니다. 이날. 바닥에서 다 사버렸어 얘가. 줍줍줍 그냥. 골드만삭스도 매수를 했어 이날. CLSA가 일부 매도. 노무라도 일부 매수. 홍콩상하이 일부 매도. 토스증권 일부 매수. 토스증권 같은 경우도 개인 선호라기보다는 연기금 쪽이나 이런 데서 물량을 받아왔을 경우가 많죠. 신한투자도 일부 매도. 얘가 좀 매도가 있어요. 그리고 IBK가 매도. 그리고 메릴린치가 매수. 그러니까 쉽게 보시려면 외국계는 대부분 매수했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제일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CLS나 이런 건 9위잖아요. 의미 없잖아. 그러면 당일날 매도한 쪽 보면은 관여도가 높은 쪽 150만 주, 170만 주 이렇게 매도를 한 쪽, 결국은 174만 주 매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매도했다가 밑에 다시 샀다도 해석할 수 있고 뭐 별의별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았잖아요. 순매수 기준에서. 거기서도 손바뀜이 있습니다만 그냥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았다. 요것만 먼저 보고, 두 번째 기준은요. 신한도 팔았어. 다 국내 창구야 대부분. 상위가 다 국내 창구야. 그죠? 근데 일방향성의 매도라기보다는 매수 이런 기준에서의 기준이 잡혀 있고, 미래에셋 정도가 이제 시장에 영향력을 주면서, 주가에 영향력을 주면서의 흐름인데, 요거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려 있는 쪽이 일단은 주가의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 쪽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 쪽에서 매도한 물량이 17만 4천 주라는 건데, 이 부분은 상황이 바뀌면 매수 우위로 급격히 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관여도 없이 이제 순매도가 많은 쪽, 이쪽은 공매도가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빠져나간 쪽. 그죠? 외국계라고는 그 9위인가요? CLSA가 아까 보니까 9위 정도에 8만 주 나온 게 그게 끝. 홍콩 상하이 5만 주 정도 나온 거. 이 순위 없죠. 얘도 그 뭐 10위 안에는 없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시티그룹 뭐 3만 5천 주. 아까 모건 스탠리 가장 많이 매집한 쪽 100만 주 이상 매집한 쪽 18,000 주 매도. 그리고 15,000 주. 이런 의미 없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볼까요?
CLS하고 홍콩 상하이 쪽이 그나마 순위에 있는데 얘네들은 홍콩 상하이가 3만 몇천 주인가 팔았죠. 그 다음에 CLSA가 8만 주인가 팔았죠. 그렇게 팔아가지고 지들 거 다 팔고 나갈 수 있겠어? 그것도 위에서 팔았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얘가 18,000주. 그리고는요, 나머지 매수. 자, 외국계 매수 봅시다. JP모건이 50만 주, SG가 7만 주, 메릴린치가 5만 4천 주, 골드만삭스 2만 6천 주.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펀더멘털 쪽으로는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가 잡혀 있고, 그리고 실질 수급에 있어서는 주가는 빠졌는데 보니까 기관들만 차익 실현을 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샀고, 개인들 뭐 36만 원 떠하는 거 36만 주 지금 누적적으로 1200만 주 이상 뺏기고 있는 상태고, 6%의 매집이 돼 있고, 매집 평균 단가 19,000원이고 프리미엄은 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매집주에 대한 교육 자료들은 계속 올려드렸고, 그죠? 뭐가 어려워? 삼성 엔지니어링 내일 8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추세 전환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없다, 그럼 밋밋하다, 그럼 점진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추가적인 급락은요, 글쎄요, 뭐 월말까지 얘만 뭐 주구장창 뭐 차익 실현해야 되나? 아니지. 거기다 하나 더 재밌는 거 볼까요? 6월 22일부터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들어 올렸죠. 14일부터도 되지만 6월 22일부터 3거래일 동안에, 그때의 수급 창구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국계들의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로 심심하실 때마다 이거 보시면 돼요. JP모건 70만 주 샀어. 만약에 월요일날 JP모건 매수가 팡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땡큐야지. 만약에 JP모건이 월요일날 매도가 나와, 그럼 손절일까? 아니죠. 나머지 창구들 들여다보면 되겠죠. 양방향 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제일 우려했던 게 우리 VIP 방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된다면 개인들에게 한 200만 주 떠넘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공격적인 차익 실현을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주력 창구에서 차익 실현이라면 최악의 경우는 뭐 차익 실현,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뭐 36만 주야? 평상시에 이렇게 뭐 100만 주 때도 있고, 물량 떠넘길 때도 100만 주 때 이렇게 떠넘기기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도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22일부터 본 이유가, 22일부터 산 친구들은 여기서 팔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손절이야 여기서부터 팔면. 22일 이후에 들어온 쪽은. 그죠? 결론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 잡아드렸고, 그 다음 범위 시젠 한번 놓고 보시는데, 내일 아침에 종목이